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LNF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주주분들을 위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오늘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지금 최근에 연속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주주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 현재 보시면 오늘 이 양봉이 다시 한번 나와줬죠. 즉 다시 말해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국가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홀딩했다가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2021년도에 이 LNF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역대급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왜 지금의 구간과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 한 주라도 이 종목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종목에 물려 계신 모든 주주분들은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앞으로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구독자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LNF 주주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이 초록색 121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초록색 121 이평선이 이렇게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앞으로 이 121선 라인을 걸치면서 이 라인을 따라가면서 캔들이 어느 정도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왜 그러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7월달에 이때 구간을 보시면 이때도 121선을 정확히 걸치면서 이 주가가 횡보한 후에 다시 반등이 나와줬었다. 자, 근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죠. 자, 조금 더 넓게 보면 올해 초에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이 121선을 걸치면서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여기서 지지라인을 형성해서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왔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항상 제가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이런 종목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평선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장기 이평선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여기서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타기 혹은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이 구간이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신규 진입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전에 강조를 드렸던 마틴존에 이 주가가 들어온 뒤에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마틴존이 뭐냐, 구독자가 아닌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121선과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241선이죠. 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241선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바로 이 사이가 121선과 241선 사이가 바로 마틴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마틴존이 뭐냐? 바로 기본적으로 과매도 구간을 지칭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가가 여기서 이 안에서 횡보 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관이라든지 외인, 그 다음에 연기금이 바로 이 마틴존을 과매도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점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수급이 좋아지는 구간이 바로 이 마틴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자, 앞으로 주가 흐름이 지금은 양봉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121선을 걸쳐서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이 마틴존 안에 이 구간 안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오든, 1번 시나리오든 2번 시나리오든 결국은 이 결과값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즉 2차 대상승이 앞으로 임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왜 2차 대상승을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이 차트를 넓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종목이든 세력의 매집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진행된 이런 종목은요, 우량주건 소형주건 할 거 없이 대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이 세력의 매집을 도대체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 여기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근데 지난 1년 동안 이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어떤 지표를 강조를 해왔죠? 1년 동안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를 강조를 해왔죠. 그래서 이 OBV가 바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지표라고 하면 보통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OBV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한 게 뭐냐면, 자, 이 지표가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상승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무조건 매집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 OBV가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면 세력이 투매를 하고 있다, 이 종목의 미래가 당분간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장기간 고점을 횡보하다가 상승하다가 다시 횡보하다가 이런 계단식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테마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코로나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정치 테마주, 대선이 있을 때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급락이 나온 이후에 하나같이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세력들은 매집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 셀트리온을 예로 많이 들어드리는데 잠깐 이 셀트리온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찾으셔야 되냐, 자 이런 구간이 만약에 있다고 할게요. 셀트리온의 과거 차트인데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올 때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셀트리온의 OBV 보조지표도 이 세력의 매집도 어떻게 되고 있죠? 매집도 풀리고 있죠. 같이 하락이 나오고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 아 세력들이 투매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보조지표 없이 OBV를 제가 한번 가려볼게요. 자 요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고 그랬을 때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 여기서 일단 저점을 이제 바닥을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어떤 전략을 취하시냐면 물타기를 들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여기서 고점에 물린 뒤에 바닥을 지지하는 걸 확인하고 바로 이 지점에서 물타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평단가를 일단 낮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 당연히 내가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이 차트가 다시 올라갈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은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고꾸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안전하게 하셔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이 지점이 나중에는 고점으로 보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을 비중을 실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정면으로 맞게 되면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강조드려요?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는 종목은 무조건 매매를 피하셔야 된다. 그리고 물타기도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시 이 LNF 차트로 돌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한눈에 보셔도 자 주가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런 패턴과 상관없이 세력의 매집은 여전히 고점을 찍고 있다. 즉 역대급 상승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이 OBV가 먼저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잘 보여주는 예시가 있는데 다른 종목에서 찾을 것도 없이 바로 LNF의 과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차트가 오른쪽 차트가 2021년도에 LNF의 차트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 현재 LNF 차트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이 캔들 흐름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이 쌍봉이 나온 것도 굉장히 유사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보통 이렇게 나오는 쌍봉이 악재고 반대로 이렇게 나오는 쌍바닥이 호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 최근에는 이 세력들이 이 쌍봉과 쌍바닥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100%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쌍봉이 상승의 초입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2021년도와 그 다음에 현재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었다. 자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이런 급락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 또는 작은 수익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현재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이 급락으로 개미털기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멘탈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슈퍼개미 분들은요 이렇게 일본 캔들 하나하나에 이래 일일비를 하지 않고 이 아래에 있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OBV가 상승한다는 이 시그널만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홀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억이든 아니면 500억이든 이런 큰 자금을 굴릴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소액 투자자분들도 똑같이 매매를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찌됐건 이런 흐름으로 2021년도에 여러 차례 이 개미털기를 버텨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된다 이후에 바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역대급 상승을 찍었었죠. 그럼 흔히 이제 주주분들이 부러워하시는 게 뭐냐면 자 이전에 이 저점에서 매수하고 여기까지 매도하지 않고 버틴 분들이 정말 부럽다, 나도 저렇게 매매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뭐냐, 이 OBV가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중간중간 아무리 급락 구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유있게 홀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량주를 매매하는 가장 큰 장점이고 난이도를 쉽다고 얘기하는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현재 이 차트를 봤을 때 LNF 주주분들이 매도 타점을 어디로 잡으셔야 되냐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21년도 이때 주가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차트의 흐름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 매도 타점을 정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지 이걸 따라가셔야 되는데, 세력들이 매도 타점을 잡는 이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RSI 보조지표, 바로 파란 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 RSI 보조지표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보신 것처럼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바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아마 모바일로 잘 보실 텐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RSI 지표상 확실한 고점 시그널들이 있죠. 그래서 이 지표가 나왔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흔히 단기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보통 리스크 관리차 매도를 하시는 거고, 우리가 중장기 매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뒷부분에서 매도를 하시면 가장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왼쪽에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LNF 같은 경우에도 요 중간 지점에서 바닥을 지지한 다음에 다시 요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한두 달 뒤에 제가 색칠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전의 경우처럼 요런 식으로 이제 고점 시그널이 나올 텐데, 이때까지 홀딩을 하셨다가 단기 수익 매매하신 분들은 이 앞부분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뒤에서 전략 매도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때 전략 매도를 하지 않고 만약에 욕심에 더 보유를 하고 계시면 어떻게 되냐,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주가가 순식간에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세력이 매도할 때 같이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이 뭐라고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냐면, 첫 번째가 나도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직접 설정해서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을 좀 알려달라. 여기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즉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 구성과 똑같이 설정해놓고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듯이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구독자분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OBV와 RSI 사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면 아예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뭘 했죠? 바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손수 직접 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사가, 이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증권사별로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증권사별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따라 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드냐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나는 컴퓨터로만 매매를 한다, 즉 HTS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마찬가지로 각각 이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보조지표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만든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RSI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화면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이제 HTS인데, RSI 지표상 요 수치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설정값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I 뿐만 아니라 OBV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그대로 화면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만 똑같이 맞춰서
이 화면 세팅을 하셔서 OBV라든지 RS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마다 기본 세팅이라는 게 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인데, 이 기본 설정 값으로 OBV, RSI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세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슈퍼개미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배웠던 설정값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슈퍼개미 분들이 설정해놓은 이 화면 구성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에는 이 보조지표 OBV와 RSI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반대로 하락이 나올 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지표상 저점을 나타내는, 즉 바닥 시그널이 어딘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이 고점 시그널이 또 어딘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각각의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 자료를 제가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리스크를 줄이면서 주도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도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언제 내가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할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인데,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주린이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내가 정석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자료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나눠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종가를 기점으로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 횡보, 급락,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주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즉 앞으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제가 이 예상도에 대해서 전부 다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고,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불모지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들어보기만 했지 아마 직접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국내에서 상위 3%에 해당하는 이 주식 투자자만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인데, 그만큼 아직까지도 저 같은 프로 트레이더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개미라든지 그 다음에 외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여전히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이 세력의 개미털기에 당하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개인 투자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제발 좀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 매매법이 내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즉 투자자로 하여금 내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LNF 주주분들은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만들어드렸던 그리고 공유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왼쪽에 보시면 이때 당시 이 종목도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벌써 7월 중순이었네요. 이때 당시에 제가 주주분들에게 이 자료를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1번 시나리오대로 급등 패턴이 나왔을 때 매수가와 매도가를 어떻게 잡아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대로 횡보 패턴이 나왔을 때는 분할로 어떻게 비중을 더 실으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3번 시나리오대로 급락 패턴이 나왔을 때는 물타기나 신규 매수를 얼마에 잡으셔야 되는지, 이렇게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제가 정확하게 가격을 표시해드리면서 이대로 매매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이 제가 만들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를 토대로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세력이 장기간 매집하던 종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상승 랠리를 무난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구독자분들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LNF의 최신 업데이트된 시나리오 자료를 직접 만들었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 중에서요, 내가 혼자 매매하기 좀 막막하다, 일단 매수를 해놓긴 했는데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조금 더 크게 써놓을까요? 자, 시나리오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참고로 지난 5월달과 6월달에 이때 주가가 급작스럽게 급락이 나왔을 때 제가 드렸던 이 시나리오로 도움받으셨던 분들은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같은 방법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LNF 주주분들이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이 자료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그래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두 차례 앞으로 세력의 개미털기가 더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이 패닉에 빠져서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이 시나리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받는 게 더 편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도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그 시기마다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뭐 많이 공유를 드리지 않냐?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급등 종목을 보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이미 빠질 대로 주가가 빠진 바닥 상태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까지 포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포착이 돼야, 즉 3박자가 다 만족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밖에 보통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평균 한 달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이 세력주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급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로 010-581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제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